자신의 스타 플레이어에게 안 돼라고 말하는 작은 구단의 행동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닌 신뢰에 대한 이야기로 번집니다. 그리고 오늘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중심에서 캔자스 시티 로열스가 바로 그 신뢰를 시험대에 올리며 시장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이목을 끄는 거물급 영입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두 핵심 전력, 투수 크리스 부빅과 일루수 비니 파스퀀티노가 팀을 연봉 조정 법정으로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크리스 부빅과 비니 파스퀀티노, 포지션은 다르지만 이 두 이름이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은 하나입니다. 로열스는 지금 당장의 비용을 절감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미래를 담보로 도박을 거는 걸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들의 결정이 2026 시즌을 앞둔 로열스의 장기적인 청사진에 어떤 암울한 그림자를 들이우는지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연봉 조정, 즉 아비트레이션은 메이저리그에서 흔치 않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로열스처럼 리빌딩 중인 젊은 구단이 핵심 유망주와 베테랑을 데리고 조정 심판까지 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연봉 조정은 선수와 구단이 제시한 금액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하여 양측의 주장을 듣고 누가 옳은지를 결정하는 냉혹한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일단 조정 심판에 회부되어 구단이 공식적으로 선수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적 앙금은 종종 회복 불가능한 신뢰의 손상을 가져옵니다. 돈을 아낄 수는 있겠지만 라커룸에 믿음을 잇는다면 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것이 로열스 사태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분쟁의 핵심에는 로열스 재건의 상징과도 같은 일루수 비니 파스퀀티노가 있습니다. 파스퀀티노는 구단에 약 450만 달러를 요구했고 로열스는 400만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고작 50만 달러의 차이입니다. 거대 시장팀에게는 눈 깜짝할 새에 사라질 금액이지만 이 50만 달러를 둘러싼 싸움은 돈보다 훨씬 큰 팀의 가치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왜 파스퀀티노의 주장이 합리적일까요? 그는 로열스 타선의 핵심 일루수로서 꾸준한 OPS를 기록하며 팀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연봉 조정 자격을 갖춘 첫 해라는 점입니다. 이는 선수가 자신의 시장 가치를 확립하려 하는 가장 민감한 시기입니다. 파스퀀티노가 구단을 향해 던지는 무언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나는 단순한 젊은 선수가 아닙니다. 나는 이 팀의 미래입니다.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성과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로열스 구단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50만 달러를 아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구단은 장기적인 급여 체계를 통제하려 하며 아직 프랜차이즈 스타로 완전히 자리매김하지 않은 선수에게 조기에 고액을 지불하는 선례를 만들지 않으려 합니다. 물론 구단은 여전히 파스퀀티노를 중요한 자산으로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가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향후 몇 년간의 급여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수치적인 협상이라기보다는 누가 이 젊은 팀의 가치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권한을 가질지에 대한 치열한 심리전인 것입니다. 로열스가 이 작은 금액으로 그들의 미래를 짊어질 선수에게 보내는 신호가 과연 팀의 재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파스퀀티노의 사례보다 훨씬 더 폭발적인 잠재력을 지닌 조정 신청자가 있습니다. 바로 투수 크리스 부빅입니다. 크리스 부빅의 사례는 파스퀀티노와는 궤를 완전히 달리합니다. 파스퀀티노가 미래를 위한 투자금 싸움을 벌이고 있다면 부빅은 자신의 시장 가치를 위한 최후의 전투에 나선 것입니다. 부빅은 615만 달러를 요구했지만 로열스는 515만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차이는 100만 달러로 액수 자체도 파스퀀티노 건의 2배에 달하며 이는 현재 로열스의 페이롤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부빅이 현재 맞이하는 조정 기간이 로열스 소속으로 가지게 될 마지막 연봉 조정 기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부빅은 지난 시즌 토미존 수술을 받은 후 회복 중인 상태이며 이 조정은 그가 FA 자격을 얻기 전 시장에 자신의 공정한 가치를 마지막으로 선언하는 기회입니다. 좌완 투수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희소하고 귀한 자원 중 하나이며 부빅은 이미 메이저리그에서 실질적인 이닝을 소화하며 경험을 쌓은 선발 로테이션 자원입니다.
그는 장기간의 부상으로 커리어가 중단되었던 공백을 채우고 동시에 현재의 시장 가치에 근접하기 위해 이 조정에서 최대한의 액수를 받아내야만 합니다. 그의 입장에서 615만 달러는 부상 전후의 가치를 고려했을 때 매우 합리적인 요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열스 구단은 부상 이력을 보수적으로 평가하며 위험을 최소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부빅의 최근 성적이 아닌 부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초점을 맞추어 515만 달러라는 비교적 낮은 금액을 제시함으로써 급여를 통제하려 합니다. 부빅의 입장에서 이 조정은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FA가 되는 즉시 주저없이 다른 팀을 찾아 떠날 것이다. 구단이 이 조정에서 승리해 1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선수의 충성심과 마음을 완전히 잃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건의 폭발적인 연봉 조정건이 라커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캔자스시티 로얄스는 결코 뉴욕이나 LA 같은 빅마켓 팀이 아닙니다. 이들의 생존은 드래프트에서 뽑은 유망주를 육성하고 그들이 스타가 되기 전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붙잡아두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로열스는 모든 급여 계획정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비용 관리는 생존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지금 라커룸의 젊은 선수들은 팀의 미래가 되어야 할 프랜차이즈 스타와 실질적인 베테랑 투수가 고작 50만 달러, 100만 달러라는 적은 금액 차이로 구단과 법정까지 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의무는 명확할 것입니다. 내가 만약 정말로 팀이 원하는 스타급 선수로 성장한다면 구단은 나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줄까? 아니면 나와도 싸우자고 할까? 이는 현명한 재정 관리라는 명분과 내부 신뢰 상실이라는 결과를 가르는 얇고 위험한 경계선 위에 서 있는 도박입니다. 연봉 조정 절차는 본질적으로 선수가 아닌 팀이 선수의 약점과 과오를 들춰내어 가치를 깎아내려야 하는 잔인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선수와 구단 관계자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 수 있으며 특히 로열스처럼 아직 리빌딩 단계에 있어 선수들의 헌신과 믿음이 절실한 팀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로열스는 과연 단기적인 비용 절감을 위해 장기적인 내부 화합을 희생하는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일까요? 게다가 이 모든 급여 싸움 뒤에는 캔자스시티 로열스가 겪고 있는 더 거대한 재정적 압박, 즉 구단 생존에 관한 의문이 숨어 있습니다. 로열스는 최근 메인스트리트 스포츠 그룹과의 방송 계약을 파기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구단 수입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중계권료의 대규모 손실을 의미하며 현재 MLB가 2026 시즌부터 로열스의 중계권을 직접 인수해야 할지도 모르는 매우 불안정한 재정 상태에 놓여 있음을 시사합니다. 로열스가 지금 50만 달러, 100만 달러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유는 바로 이 압도적인 재정 압박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연봉 조정 신청은 더 이상 개인적인 급여 문제가 아니라 팀의 생존 전략이자 최후의 비용 절감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구단은 이 작은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외부적으로는 자신들이 매우 강경하게 예산을 통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팀에 돈이 없으니 너희도 이해하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열스가 재정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할지라도 만약 이 전략이 라커룸의 분위기를 망치고 미래 잠재력 있는 선수들의 충성심을 잃는 대가로 이어진다면 이 전략은 과연 장기적으로 팀 재건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는 단순한 급여 협상을 넘어선 로열스의 미래 구단 운영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로열스가 이토록 단돈 100만 달러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구단주의 짠돌이 근성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미 2026년 더 큰 재정적 폭풍 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중계권 문제죠. 캔자스시티 로열스는 최근 메인스트리트 스포츠 그룹과의 방송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지역 수입원을 잃는다는 의미이며 앞으로 MLB 사무국이 직접 중계를 관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구단들은 지역 방송 수익 대신 중앙 집중식 모델에 의존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스몰 마켓 팀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로열스에게 있어 현재의 급여 통제는 단기적인 전략이 아니라 중계권 계약이 불안정해지는 시대를 대비하는 생존 전략과 같습니다.
이들은 2026년 이후 급격히 줄어들 수 있는 현금 흐름에 대비해 지금부터 예산에 대한 극도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봉 조정을 끝까지 끌고 가서 수십만 달러라도 아끼려는 행위는 이 거대한 재정적 압박감 앞에서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로열스는 어쩌면 구단 전체가 미래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메시지를 선수들에게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현명함은 이해하지만 이 모든 것이 라커룸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빈센트 파스칸티노 같은 선수에게 말입니다. 그는 로열스가 미래를 걸고 육성하는 젊은 프랜차이즈 스타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구단은 그의 첫 번째 연봉 조정 자격 연도에 불과 50만 달러를 아끼기 위해 그를 공청회로 끌고 갔습니다. 이 경험은 파스칸티노의 기억 속에 깊숙이 박힐 것입니다. 연봉 조정 공청회는 냉혹합니다. 구단 변호사는 해당 선수의 경기력 약점, 부상 이력, 심지어는 동포지션 선수들 대비 상대적 가치 하락까지 상세히 분석하며 그의 요구가 과도함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선수는 이 과정을 겪으며 팀이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그가 몇 년 후 대규모 장기 계약 협상을 시작할 때 팀은 나를 믿지 않았고 단돈 몇 푼 때문에 나를 싸움터로 보냈다는 기억은 충성심 대신 시장 가격만을 생각하게 만들 중요한 배경이 될 것입니다. 크리스 부빅의 경우 이는 어차피 다음 시즌에 자유계약 시장으로 나갈 수도 있는 선수와의 마지막 줄다리기일 수 있지만 파스칸티노에게는 미래를 향한 구단의 메시지입니다. 만약 그가 팀에 남아 10년짜리 계약을 맺더라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 팀은 내가 필요할 때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씁쓸함이 남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캔자스 시티 로열스는 이번 연봉 조정 다툼을 통해 단기적인 비용 절감뿐 아니라 장기적인 구단 운영의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시스템은 돈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내부와 외부에 동시에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돈을 덜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연봉 조정 절차에서 선수 측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싸웠습니다. 구단은 이 싸움에서 이겨 자신들의 연봉 상한선을 지킬 수는 있겠지만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연봉 조정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팀이 선수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증언입니다. 파스칸티노와 부빅은 어쩌면 돈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시장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로열스가 연봉 조정에서 승리함으로써 구단은 현명한 관리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로 인해 미래의 프랜차이즈 스타들이 팀을 가족처럼 여기지 않고 단순한 직장으로만 본다면 그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캔자스 시티를 괴롭힐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로열스의 구단주라면 당장의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핵심 선수의 신뢰를 사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스템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시겠습니까? 로열스가 던진 이 질문은 단순한 겨울 비하인드 스토리가 아닌 스몰 마켓 팀의 생존 방식에 대한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